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초광역도시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두 지역은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 보고대회를 열어 미래 비전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출발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올해 1월 전남-광주 대통합 공동선언 이후 59일 만의 일입니다. 27개 시군구 공청회와 시도지사, 국회의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도 행정 통합을 위해 연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AI와 에너지, 문화 수도를 핵심 비전으로 첨단 산업과 농수산업, 문화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무량합니다. 행정통합은 결국은 반도체 산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먹고 밀어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 반드시 투자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 하나, 그냥 청년들의 일자리 특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절명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소멸하는 지역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목 앞에서 우리는 통합이라는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시도민 보고대회에서는 QR코드 투표를 통해 통합 이후 시도민들이 기대하는 변화도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일자리 확대와 기업 유치였고, 청년 정착과 인구 감소 완화, 의료, 복지 서비스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도민 대표들은 통합특별시가 청년이 정착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첨단 산업과 농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 통합을 넘어 산업과 경제를 함께 키우는 새로운 초광역 도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무안공항 재개항 신속 검토 지시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서남권 하늘길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 선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검토를 넘어 안전을 전제로 한 명확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1년 넘게 이어진 공항 장기 폐쇄로 관광 여행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위는 재개항이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선통합 추진 주민연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출근하는 주청사를 기존 남학 신도시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연대는 4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법 규정은 애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첨단 산업 일자리의 광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률 주민연대 대표는 그동안 목포와 무안, 신안을 비롯한 서남권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층이 떠났던 만큼
이번 통합을 계기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산업 전략이 곧바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허사도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경찰 정비창 조성 사업이 7년 정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경찰은 4일 목포 허사도 일대에서 해양경찰 정비창 개창식을 갖고 정비창 조성 과정과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한 뒤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해경 정비창은 바다 위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이른바 플로팅 도크가 도입됐고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등 연간 1060여 척의 선박을 서남해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성현 예비후보가 광양 시민의 확실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1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4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광양항 물류 경쟁력 강화와 철강 산업의 AI 기반 고도화, 스마트 K 컨테이너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백운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객 증가보다 지역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AI 교육 확대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관광, AI가 결합된 미래 산업 도시로 광양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화 단지는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비롯해 율촌 제1산단과 해룡산단 등 7개 산업단지를 연계해 조성되며 사업비는 2조 8,452억 원, 누적 투자 규모는 10조 원에 달합니다. 광양만권은 항만과 철강, 석유화학 기반 위에 리튬 니켈 정련과 양극재 생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가능한 2차 전지 공급망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의회가 수의계약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문제점과 의회 감시 역할 지적을 엄중히 인식해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올해 첫 튤립이 꽃을 피우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겨우내 온실에서 길러낸 튤립을 정원 곳곳에 식재해 봄꽃 경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을 정원과 네덜란드 정원, 호수 정원 등에서는 색색해 튤립이 어우러진 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100만 송이에 달하는 구근 식물이 순차적으로 개화해 4월에는 정원 전역에서 화사한 봄꽃 절정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가 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총걸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살리기 시민 총걸기 대회 준비위원회는 4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지원을 이어가곤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후산단 파이프렉 전면 교체 공사 실시와 고용과 지역사회 보호 제도화 등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21일 무선지구에서 이와 관련된 시민 총걸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소아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 2곳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 좋은 연합의원과 참 좋은 소아 청소년과 의원은 주 7일 운영되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 외래 진료를 제공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에 맞춰 365일 정성약국과 참사랑약국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 내 해비치로 달빛 해변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해비치로 달빛 해변에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해변 산책로와 야자수 경관, 야간 조명이 어우러지게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달빛 365 불금데이를 운영해 버스킹 공연과 푸드트럭을 선보이며 해비치로 달빛 해변을 광양 대표 야간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 유치라며 구체적 추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실국 정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행정통합 의지를 밝히며 걱정했는데 광주시장이 화답하고 대통령이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으로서 전남 광주 통합시 출범은 시도민과 일군 역사적인 쾌거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등 7월 출범 이후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농수축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골고루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법안에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가 명시되면서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교육감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교육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전남 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세식 풍속이 점차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는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장군 방촌마을. 북과 꽹과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애군을 맞고 복을 기원합니다. 잡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마당 밟기입니다. 석장승 앞에는 사과와 술, 조기 등을 올린 소박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1578년부터 정월 대보름마다 이어져 온 마을 제사로 마을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해왔습니다. 이스 집성천이라 매년 이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이제 잡신이나 별신을 쫓아낸다 해가지고 매년 이 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신안에서는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며 복을 빌고 주민들은 함께 불엄을 나누며 한 해 건강을 기원했고 완도에서는 풍물패가 배를 타고 바다를 돌며 당제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과 화순 등 전남 20여 개 시군에서 달집 태우기와 당산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행사 준비를 맡을 인력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명맥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문화의 지속을 위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내에서 지역에서 전통의 중요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정책 지원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의미 있게 새로워지고 다양하게 전승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깃든 정월 대보름 풍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청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한조선이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받게 되면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한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55조에 의거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내업 1공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 따른 원인 파악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따라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생산이 중단된 분야의 매출액은 2,655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조선은 지난달 28일 1공장에서 근무하던 캄보디아 출신 35살 청년 노동자가 1톤 선박 블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 8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단속 결과 구례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17건, 담양 9건, 광양 8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설치 유형은 평상과 좌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과 데크, 계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대통령의 정비 지시에 따라 22개 시군과 합동 TF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미희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도립대학교의 통합대학 출범과 함께 2026학년도 첫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통합목포대는 3일 도림 캠퍼스와 담양 캠퍼스에서 각각 입학식을 갖고 44개 모집 단위에서 도림 1,541명, 담양 235명 등 신입생 1,776명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통합목포대는 올해부터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학사와 학사 학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각 과정을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합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현장은 신입생 맞이로 분주하지만 전남에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목해온 전남교육청. 지난해 완도 수산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5곳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데 이어 3월부터는 유학생 중심의 직업교육 전문학교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미래국제고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직업계고에 입학을 앞둔 해외 유학생 1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학교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5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카자흐스탄 9명, 우즈베키스탄 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유학생 비자 발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당초 1학년 4학급 규모로 계획됐던 미래국제고는 2학급으로 축소됐고 오는 9일 국내 거주 이주 배경 학생 6명만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 구림공고 등 또 다른 학교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비자 발급이 불허된 미래국제고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국내 고교 졸업 이주 배경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좀 해주시라 요청을 할 거고요. 그때도 3월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전남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사증 발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전남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정책 판단의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 유치보다 국내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 유학생 직업교육 모델. 3월 새학기 출발선에서 제도적 벽에 부딪힌 가운데 전남교육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